지금부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성히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성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우리 곁에 잠시 머무는 듯 하더니 어느덧 계절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제327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지난 1년간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소홀함과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까지 제9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자치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정책 시행에 근거가 되는 조례 재개정은 우리 의회가 중요한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민들의 뜻이 군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7,166억이라는 규모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재정 운영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조하에 유사중복 사업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별천지 하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당면한 크고 작은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한 대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기반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이 힘든 상황입니다.
대성산당 관련 지방채를 75% 조기 상환하였지만 여전히 떠안고 있는 채무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군에서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고 나면 지역 활력 사업, 미래투자 사업 등 군의 역전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안정망 강화 등 민생 경제 보호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게 하고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 집행률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산 적양의 모임심서 이전 6조를 보면 목문관을 덕목 중 하나로 찰물을 꽂고 있습니다. 찰물을 세상 물정을 살피라는 뜻으로 관리는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살펴 눈과 귀를 사방에 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요즘 우리 같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행정이 대처해야 할 영역들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행정 환경과 높아진 주요 수요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선체적인 행정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산안은 해외연도 내에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세입, 세출 등 살림살이 현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현재를 채우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는 내년에도 집행기관과의 생사적인 협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하동, 매력이 넘치는 별천지 하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동군 의회 제2차 정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청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발의 사항입니다. 심재번 위원 외 8분의 위원으로부터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민년 위원으로부터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김민년 위원 외 3분의 위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기간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이 접수되어 전 위원에게 배부되었고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하동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동군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기배부에 드린 위임물 내용과 같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철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7월 1일 출발한 민선 8기가 선항할 수 있도록 같은 걸음으로 달려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군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군정의 운영에 오면서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과감한 추진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강한 바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사각파도라고 합니다. 일반 파도보다 2배의 파괴력이 있어서 배가 표류하거나 침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덮쳐온 첫 파도는 지역 소멸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패에 따른 재정위기와 국민들의 좌절감입니다. 세 번째 파도는 교육, 주거, 의료, 지역 상권 침체 등 총체적 정주 기능의 상실입니다. 네 번째 파도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상의 제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50만 명의 국민들의 뜻을 모아 사각파도의 위협을 넘어서 살기 좋은 별천지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고민하며 기획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그저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차원의 준비는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철저히 진단하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준비, 상황별 전략과 그 실행 방안을 고쳐야 하는 생각의 준비, 늦고 빠름을 조절하는 시간의 준비, 적절한 자본과 물자를 예상하고 구축하는 물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선 8기 하동 군정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동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점을 두어왔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목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금 흐릿해졌던 희망이 다시 또렷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직하게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의회 그리고 정부의 향후 청년 균형기축 운동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뿌리 씨앗 씨싹을 키우고 풍성한 열매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하구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의 하동은 어제의 불확실성과 우려 대신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동차의 전통과 문화를 향기나고 뿌리 있는 근본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국민과 의회, 각 기관단체, 전국의 향유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의 지원에 따라서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하동차의 역사적 가치와 대한민국 차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엑스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2행사장은 국토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차 엑스포 T가든을 중심으로 차 문화의 체험 공간과 기반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힐링 하동 체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의 사무소와 옥합주막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들이 찾고 즐기는 핵심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다양문화센터를 교육예술 장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를 생산하고 마시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요구하는 닭이 다구 등 연관 관련 산업까지도 폭넓게 발전시켜서 차 산업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문화 복합타운의 거점 공간과 쾌적한 보행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기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개발, 저개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유출과 선멸의 위기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없이 추진된 단발적 개발 사업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농촌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위해서 하동역, 진기면, 옥정면 등의 3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동역과 진경면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원형을 삼고자 합니다. 비거점 지역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타운, 행정문화 복합타운, 기능 기촌타운이 체계적으로 어우러지도록 배치하고 주민들의 필수 생활 SOC 사업들이 착실히 집행됨으로써 컴팩트 노력도시가 하동군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행정문화 복합타운의 거점 공간과 강력한 보행 녹지 축입니다. 컴팩트 매력도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하동역의 평생 학습관과 유아 청소년 스포츠 타운을 연계하면서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인 청년 타운과 함께 군인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 신도시의 핵심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년공원에서 하동공원 그리고 시가지를 연결하는 쾌적하고 예쁜 보행동선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동선 부철도 공원의 단차를 조절하여 신도시와 구도심의 입체적 연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진균에는 행정문화 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농청사, 보건소, 평생학습관, 민다리 복합센터, 도시관, 미술 등과 같은 주민의 평의와 진경의 노력을 한층 더 높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지하면서 주거지와 시장에 대한 직무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다리길과 민다리 안길을 일반 통행로와 대형 주차장, 전선지대와 진격 청년센터 조성 등을 통해서 전면이 넘치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컴팩트 매력도시의 내부 정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하동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통불편 해소와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국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도 5호선과 19호선 확장, KTX 이용 중앙선의 하동역 정차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꿈,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다시 모든 자료를 적극 참고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부거실 방안 등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그 방안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에 따라 연령 결과 경력이 적다나 의료인 구인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종합병원은 시행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의료인권을 감안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 연말에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비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건축 설계를 거쳐서 2025년을 공공의료기관을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 이상이고 곧 이상의 보험이 되는 최고의 펜션 학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서울과 대도시의 수도권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학교 통폐합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의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우리 하동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동의 미래 교육을 제대로 담보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혁을 감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동은 바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학교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소통의 장은 활짝 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학교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동군에서도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하동군의 거점 학교가 하동군 전체 공교육의 우선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이나 대난 관계자 그리고 동창회의 학교 통합의 공감을 같이 이끌어내도록 하고 통합 과정에서 단 1%라도 단 한 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누구나 전학하고 싶어하는 명문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통합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미래적인 학원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삶의 대화이고 삶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모든 역량과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강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강좌에 수강 인원이 11,600명에 이르며 그동안 놀거리 배울거리가 없어서 주말마다 도처에 나가야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대행정대학원 공동주관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송 대상에서 지역교육 핵심 역량 부분의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세계 공공관계에 있는 하동 폐쇄학습관이 건립되면 국민들의 폭함문화 소통 공간이 생기고 세계 전 연령층이 사용 가능한 배움의 공간 하동 아카데미 산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동의 남부, 하동의 동부에도 꿈목별로 폐쇄학습관을 구축해서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에 있는 생활 밀착형 학습 체계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공감으로 기본 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생계교류의 지원을 강화해서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무급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는 기부제와 무급 바우처를 연계해서 보람 있는 고향사는 기부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마을 식당을 새롭게 갈아엎고 강화해서 농번기뿐만 아니라 폐쇄도 가사 부담을 줄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해보고자 합니다. 비효율적인 농촌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해서 내년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통학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100원 5천 버스를 전면 운행해서 국민과 관광객 누구나 혜택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합 생태의 놀이터와 공원도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더 개원해서 빠짐없이 어떤 국민과 아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제 보육적인 기간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려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 활력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말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학용 분립이 되었거나 대청년, 교육청년, 귀향인, 다문화 가족, 유급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꼭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2023년은 하동군 청년정책의 원년이었습니다. 청년을 원하는 대화라는 슬로건으로 주변에서부터 교통, 그리고 정책에 대한 참여, 여가의 활용, 역량의 강화 등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만들고 강화해 왔습니다. 임대주택 45호 하동 청년 타운 조성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 대한 렌터카 지원 사업과 도시구입비 및 자격증 응시 지원 사업, 일자리 확대, 마을 협력과 연령, 하동의 청년 통장 지원 사업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은 청년센터를 개관을 해서 청년이 원하는 취미교육과 창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9월에 청년 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을 국회로부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 조성이 하동역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동 랜드마크가 될 하동 청년타운이 조만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이나 소상공인 모두 및 청년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어울림 마켓 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기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촌 인구와 21세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기촌을 차별하지 않고 1인 균형 기촌에 대한 지원도 행정적에 맞게 똑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기왕의 특별도로를 통해 고향으로 다시 정착하는 양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초의 메카 하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거, 교육, 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은 결과 기본기초 유입 인구가 2022년에는 작년에는 1년 한 해 동안 1118명이 기본기촌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10년 만에 이미 1430명으로 이렇게 기본기촌을 하셨습니다. 기본기촌센터 지원을 우수하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기촌에 자유계 하신 분이 물어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빈집을 세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 이 내용을 전부 총망라해서 쉽게 안내하여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빈집에 대한 소개가 공유분야를 소개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봐서 몇 건 안 됩니다, 이전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100호 이상 공유분야에서 빈집이 기농기촌 운영에 소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정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5호 이상의 기농기촌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아실 경우에 민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호당 2천만 원의 사회기반시설비를 지원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형 기능구청 타운도 3곳 이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하동연구대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기능구청 인력을 부르고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기질 비료와 택배비, 배계청 관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전략작물 직보제 지원, 농업인력 지원 육성 등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감사 생산까지 지원, 조성, 1년물 1특산품에 대한 재배 및 그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00원이 넘는 우리의 최고의 소득 장목인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딸기 미경 생산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미경수와 연계한 수정물의 안정적 공급, 공공선별장과 가공공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차 연구소는 같이 하동농업 바이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녹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하동은 전체의 농업 특산물의 연구개발과 그리고 제조, 유통에 대한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 업무의 한계 이상의 국가 대표급 농특산물을 만드는 등 하동농업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촌 공장의 성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트남 등 세계국가 농업인력 파급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에 대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합법적 외국 인력의 입국자가 2023년에 232명으로 2022년 12명에 대비해서 무려 1800%나 증가해서 1년간 횟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급자 기술 건립과 글로벌 지원을 확대해서 자동으로 합법적 외국 인력을 공급하고 농업 인력 부족으로 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걱정없이 인력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미식 유행과 요리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증가로 맛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동의 새로운 맛과 맛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 고유의 특색을 살린 맛과 맛을 체험하고 하동의 우수한 음식 조리한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즉 새로운 하동 맛의 태동이 될 음식문화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하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최초의 국립 하동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우리 하동에서 많은 일을 해주신 음악예술인들과 하동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성균관 제첩자리 손톱농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종려농업 예산에 등재되어 이제 하동은 2개의 세계 종려농업 예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첩자리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새로이 운영을 하면서 녹차 산업과 함께 힐링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로 하동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선진강변길과 성림공원, 지산 둘레길, 다양길 등 극기적인 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급진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북권의 관광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세선 대교 정비를 연결하고 유교 문화재와 성열 정비 등을 통해서 복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기지 않는 투자 유치된 일정으로 미래식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사와 대성은 우리 하동의 아픈 손가락이자 하동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가사입니다. 불확실성과 정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회를 가는 데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우리 하동의 노예와 함께 해봤습니다.
1,300억 원의 재무 중 975억 원을 상환을 했고, 재정 건전화와 대선 3단 개발 계획의 적극적인 재원 변경 등을 통해서 2차 경제를 비롯한 핵심 유치 업종을 만약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다면 대선 산업단지의 LMF와 같은 첨단 기업의 투자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군과 경상남도에 보다 큰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LMF와 함께 경상남도와 함께 앞으로 투자 협약의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가사 3단 정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사업기간을 5년을 연장을 하는데 승인을 최근 받았습니다. 가사 3단 정상화를 위한 개발 전략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사업 수익을 면밀히 분석하는 투자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실수요자와 사업 수요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점을 정부에서 높게 평가하고 하동 가사 3단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 단지도 실질적 승인 신청에 따른 주요 인허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시행위원회의 시행 적용 협의가 이렇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등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 승인을 조속히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을 위한 면세점 평등 지원을 제공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명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큰 산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루었고, 큰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 나라 출신 이사가 진나라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져서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친화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시황에게 가난한 말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인구 선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개선과 국민 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변함없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 분쟁과 함께 경기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크게 상승한 금리와 물가 등으로 우리 하동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는 그런 경제 예측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내일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에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군정의 재정운용 방향은 효율, 공정,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가름한 대처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명확한 목표 설정과 행정 핵심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공평한 기회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공정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공평은 하성철 하동군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과 수단이 확보된 사업 위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과 먹거리, 관광, 도시가 정비 공간의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4년 당초선 규모는 7,166억 원입니다. 지방 교부세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선 대비 3.34%인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은 6,119억 원, 특별 예산은 1,0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율에서는 어정지원의 국토비 보조금 2,17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2,642억 원, 조정거부금 등 211억 원과 자주지원인 지방세 320억 원, 세수입 26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도 서초도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2억 원이 증가한 1,374억 원, 교육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 환경 분야는 67억 원이 증가한 726억 원입니다. 특히 농촌 농업 분야는 22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3.84%가 되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정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는 청명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명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구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700여 직원들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와 반드시 해볼 수 있다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꿈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수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향후와 함께,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과거에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며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업운용 제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업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장을 제한 10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예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현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327회 하동의회 제2차 정례에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하동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호 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23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강희순 의원과 김진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하동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